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로 D-Day -8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거의 다 갔으니까 7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일날은 공부 안 할 테니까요. 정확히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수능 한국사를 지난 5개년도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풀이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키워드에 맞춰서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저는 문제풀이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키워드를 알아낸다는 게 이제 주로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맞는 거 혹은 보기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해요. 대다수의 수능 문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게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연결고리를 서로 잘 알게 된다면 문제풀이를 하는데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키워드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기를 파악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기에서 보기 1, 2, 3, 4, 5번에서 어울리는 거 하나를 찾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가 주어질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이걸 신석기라는 걸 파악하고요. 그 보기 1, 2, 3, 4, 5 중에서 신석기와 어울리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석기에는 뭐 빗살무늬 토기라는 키워드도 있을 거고요. 농업을 시작했다라는 키워드도 있을 거고요. 혹은 움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석기와 다르게 간석기라는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거의 시기를 파악하고 다시 이제 1, 2, 3, 4, 5번 답안 중에서 거기에 키워드를 찾아서 시기별로 연기를 해보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겁니다. 특히 근래에는 보면 이 매력적 오답이란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가령 어떤 의미냐면 보기에서 신라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최소한 답안 1, 2, 3, 4, 5번에는 고구려, 가야, 뭐 부여, 신라, 백제 이렇게 해서 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신라, 그 다음에 선사시대, 고려, 백제, 대한민국 순으로 이렇게 보기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답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답안에서 어울리는 걸 찾는 것은 매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서 임진왜란이 고려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틀리기 어렵게끔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에 나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이 문제가 주로 시기 순서대로 나와요. 물론 그게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이제 홀수형, 짝수형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번호를 조금 섞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다수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야기보다는 선사시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1번에서 2번 문제까지는 주로 고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뒤 문제를 파악해서 대략 시기가 어느 때쯤이겠구나라고도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앞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뒤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가 현재 문제를 이제 추측해서 맞출 수도 있게 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유추를 하고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섞이는 경우에 내가 조금 애매하게 뜰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을 때나 사용하는 방법이지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나의 능력을,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의 수능 문제를 보면 조선 후기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의 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이 남았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근현대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의 내용에서는 명확한 키워드들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키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능이 총 20문제고요.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 10점을 빠져도 된다라는 거고요.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동일하게 틀린다라고 했을 때 최대 4문제까지 틀려도 되는 게, 이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수능 한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4문제, 16문제는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3점짜리를 더 틀린다라고 하면 이게 또 2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점짜리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3개 정도 틀려야 되니까 16개에서 17개를 맞춰야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이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 키워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우리 모두 만족할 만한 수능 성적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일주일 수능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